안녕하세요. 올해로 40대가 됐지만 40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 보이는 남자입니다. 주변에서도 저를 어리게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이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랑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덩치가 큰 편이 아니라 키 큰 여자는 웬만하면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무엇보다 성격도 소심한 편이라서 여러모로 고민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곧장 연애는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연애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람도 워낙에 많거든요. 잡생각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잘생긴 다른 남자들보다 확실히 연애 경험이 적은 것 같아서 관계에 있어서 상처도 잘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연인끼리 싸우는 것도 싫고 행복하게 만나다가 헤어지는 것도 두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하게 연애를 하다가 지금까지 연애를 안 한 지는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남자이기에 여자를 만나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아닌 그건 본능적인 만남이었었죠. 이런 식의 만남도 오랫동안 계속하다 보니 뭐랄까 허무함이 드네요. 주변에서는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며 살아가는데 정신없어 보이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제 삶이 만족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힘들기도 합니다. 육아는 힘들어 보이면서도 커가는 아들 보며 사는 모습들이 행복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면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지금의 제 삶이 만족스럽기도 합니다. 벌써 40대가 됐다는 건 세월이 야속하다고 느껴지네요.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혼할 시기를 통째로 놓친 것 같아서 이제는 정말 죽을 때까지 혼자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편으로 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번 돈으로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 도와드리고 철없이 놀다가 지금까지 어렵게 살고 있는 여동생 시집 가는데 보태주고 이번에 제 조그마한 집은 마련해 놓긴 했어요. 남들은 저처럼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 없을 거라며 선이라도 보라고 하는데 그런 자리는 더욱 싫은 거예요. 선을 안 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과 겉모습만 보고 결정 지어야 하는 것들이 뭔가 정이 없어 보여요. 몇 번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도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서 그냥 결혼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죠.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100세 시대에 결혼도 안 하고 있겠다. 딱히 즐기는 취미거리도 없겠다. 술자리나 사람들을 썩 좋아하지도 않았던 저는 캠핑하러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기곤 했습니다. 캠핑 2달 차인데 처음에는 손도 많이 가고 이건 뭐 쉬러 다녀오는 건지 피로를 쌓으러 가는지 몰랐었지만 서울과 부산 그리고 강원도까지 2~3번쯤 다녀보니까 그때부터는 캠핑할 때 쓰는 장비 설치도 능숙해지고 캠핑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불편함은 느껴지지도 않고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풍경 좋은 곳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서 경치 구경하면 기가 막힙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며 또 그곳에서 해먹는 음식은 얼마나 맛있던지 이제는 랍스타 같은 음식들도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라면을 끓여 먹어도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고요. 캠핑을 하다 보니 주변에 캠핑하러 온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젊은 커플부터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까지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많이들 오더라고요. 부럽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캠핑 와서도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조금 뭔가 심심해지더라고요. 나는 언제쯤 여자랑 같이 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그건 그저 저에게 바람일 뿐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참 기억에 남을 만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캠핑을 다녀오려고 바리바리 싸고 그때는 여름이 끝나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고 특히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해서 긴 팔과 긴 내복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집을 나섰죠.
집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인데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며 오니까 금세 도착했네요. 요즘에는 걸그룹도 예전처럼 상큼한 게 끝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 저런 요정이 다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귀엽고 섹시하고 심지어 노래도 중독성이 강하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삼촌 팬이 됐네요. 아무튼 그렇게 도착해서 호수 주변으로 갔는데 주변에 텐트가 몇 개 안 보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캠핑하기 좋은 장소로 유명한 곳인데 아마도 갑자기 날이 쌀쌀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다들 먹고 살기 팍팍해져서 그런지 확실히 사진에서 보던 것과 다르게 캠핑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꿋꿋이 텐트를 설치하다 보니 해가 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닥불도 피웠고요. 그렇게 불을 피워놓고 앉아서 간단하게 주워 먹을 거 펴놓고 넷플릭스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편을 다 볼 때쯤이었나요. 옆에 있던 텐트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 여자 한 명이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 여자가 고개를 쑥 들어올렸고 긴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단아하고 청순해 보이는 얼굴인데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낯선 곳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마주하니 순간 심장이 쿵쾅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저를 쓱 보더니 화장실 쪽으로 가더라고요. 표정에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같이 온 남자랑 싸웠거나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저렇게 시큰둥하게 있으면 손해가 아닌가 하면서 혼자서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저랑 아는 사이도 아니니까 별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나간 후에 그녀의 텐트 안에서는 다른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보니까 다른 신발도 없더라고요. 그녀는 혼자 온 것 같았어요. 캠핑 2달 차에 저 말고 혼자 온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에 은근히 반가웠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저는 식사를 준비하려던 참이었어요. 곧이어 그녀의 텐트에서는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상냥하고 나긋한 목소리로 부탄가스 하나 남으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가서 트렁크를 열어보니 전에 쓰다가 남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줬습니다. 그 여자가 있는 텐트와는 거리가 가까워서 계속 얼굴이 보였는데 식사를 준비하려는 것 같은데도 표정이 내내 어둡더라고요. 얼마나 흘렸을까요? 저도 요리한 음식을 먹은 후에 이것저것 해먹으니 너무 배부르더군요. 사온 과일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버리기도 아깝던 찰나에 옆 텐트에 있는 그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 쪽으로 갔는데 이상하게도 요리하는 소리 등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남은 과일을 접시에 담아서 텐트 앞에 갔습니다. 사온 음식이 많아서 과일 좀 같이 나눠 먹으면 어떻냐고 말을 꺼내는데 텐트 안에서 그 여자는 잠이 들었는지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니 여성의 실루엣이 보이는데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텐트를 열어봤는데 글쎄 여자가 가스를 킨 채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여자를 흔들었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예전에 배워둔 인공호흡으로 흉부를 압박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숨가쁜 호흡을 내쉬고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여자는 다행히 상태가 괜찮아 보였고 저는 얼른 시원한 물을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여자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고 저는 그 여자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가스를 켜놓고 있으면 그냥 죽겠다는 거 아니냐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깨어난 거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가 정신이 제대로 들 때까지 나쁜 짓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물을 더 주고 세수도 하라고 가져온 물을 더 줬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기에 젊은 여자가 저랬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천천히 얘기나 좀 해보자고 제 모닥불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자더라고요. 근데 그냥 남자친구가 아니고 약혼까지 했답니다. 사이도 굉장히 깊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계속 다툼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별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그 결혼을 많이 반대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돼서 결국에 많은 싸움을 했는데 그러면 그냥 가족들을 보지 말고 그 남자랑만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집에서 결혼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대주고 앞으로 물려받아야 할 것도 많다면서 가족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현실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정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자신에게 큰 존재였던 남자친구를 잃고 너무 슬픈 마음에 그냥 죽으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긴 이야기를 듣고 고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모닥불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마시고 있던 술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갑자기 저에게 인연이라는 것을 믿냐며 혹시 인연이 된 여자를 만나본 적 있냐고 묻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 나이까지 아직 못 만났고 이제야 만난 것 같다고 농담했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여자인데 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아가씨를 보니 저 어릴 적과 너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사람들에게 상처를 그만 받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연애를 안 하고 살았는데 아가씨를 보니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위로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제 여자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를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여러 번 하고는 이별 후에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텐트로 돌아가서 혼자 있기 무서우면 제가 말동무가 되어 줄 테니 저를 불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주며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깜깜한 밤이 되자 저희는 각자의 텐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텐트 안에 누워서 아까 제가 한 말들을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참 손발이 오글거리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저희 둘 텐트 말고는 멀찍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만 혼자 누워있을 그녀가 상상되는 거예요. 옆에 누워있는 것 마냥 기분이 묘하게 야릇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 텐트 앞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화들짝 놀라 대답했더니 여자는 혼자 있기 너무 무섭다면서 인형을 안고 제 텐트 안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까 무서우면 말하라고 했더니 진짜 그 여자가 말을 한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말하고 나이는 몇 살인지도 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좋아하는 건 뭔지 서로를 알아가는 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에게 참 매력적이라며 앞으로 계속 힘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의 따뜻함에 감동했고 저희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길어지니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같이 있다가는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으니 이제 그만 텐트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몹쓸 짓을 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성의 끈을 잡으며 그런 말을 했으나 이내 우중충한 표정이었던 그녀가 활짝 웃는데 하얀 치아와 함께 그 미소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녀와 단둘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제 표정이 상기되자 그녀는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이제는 아저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오늘만큼은 자기 옆에 있어달라며 저에게 애원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소심하게 제 팔을 끌어당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녀를 꽉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끌어안은 채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는데 잠시 뒤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그녀를 보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 마디마디를 꽉 잡았고 그녀의 입술을 과감하게 탐했습니다. 그녀도 그런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온 세상을 덮는 듯한 이곳에서 텐트 안에 있는 저와 그녀는 따뜻한 휴양지에 온 것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어요. 세상의 어떤 추위도 우리의 뜨거움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소심한 남자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저인데 그날 저는 정말 야수 같은 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인연인 건지 성격도 먹는 것도 그 궁합도 우리는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긴 시간을 연애하면서 만나다가 지금 저와 그녀는 한 달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자기 짝은 어디에나 있나 보더군요. 그러니 모두 희망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즐겁게 지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